네, 7월 12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버스가 오픈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위해서 오후장 레시피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말을 오늘 경제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들 들으실 것 같은데 CPI 발표 이후 우리 국내 증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이 안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수가 뭐 어제처럼 강하게 급등을 했다면 뭐 CPI 발표고 뭐고 그냥 별로 관심도 없을 텐데 그쵸. 시장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간망 심리가 지금 우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물론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선물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 전환이 되긴 했어요. 근데 코스닥만 조금 이제 많이 팔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쪽에서 거의 뭐 매도가 한 700억, 800억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의 상당 부분의 이제 물량들이 2차 전지 쪽 차익 실현 물량들로 이제 조금 출회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지금 방향을 못 잡고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워낙 좀 강하게 급등을 했으니까 뭐 맞아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PI 지표 일단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CPI 지표 확인하기 전에 일부 이제 차익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CPI 지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6월 달이 CPI 지표 이제 피크였잖아요. 9.1% 이제 상승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다음에 그럼 올해 이제 6월 달은 작년 6월에 비교해서 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9.1%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 지금 얼마나 더 올라갔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1% 정도 이제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만 놓고 보면 헤드라인 CPI만 놓고 보면 많이 이제 좀 둔화되고 있는 거죠. 요게 근데 그 연준의 긴축 우려를 완화시킬 만한 재료가 될 것인가는 조금 미지수예요. 그래서 오늘 CPI 지표가 이제 발표됐을 때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코어 CPI 그다음에 전월 대비, 전년 동기는 3.1인데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더 떨어졌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전월 대비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오늘 이제 지표 발표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고 내일장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오늘 오후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오후장 레시피가 필요할까요? 요즘에 정말 이 오후장 한 줄 레시피 때문에 제가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어제는 심장이 다시 뛰었고 이제 오늘은 했던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말은 지어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시장 잘 안 바뀐다.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사람 쉽게 안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하고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쁘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시장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수는 잘 못 움직이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 특히 맞아요. 이제 대장주들이 워낙 가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 같은 이 방송 전문가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미 방송의 대장주들을 다 얘기해드렸어요. 그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후속주를 이제 열심히 좀 찾아내고 그 종목들이 대장주보다 더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시장의 이제 색깔이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오늘은 뭐 조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 조선주도 지금 보시면 차트가 바닥에서 워낙 지금 강하게 올라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도 지금 다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쉽게 안 바뀐다. 이런 주도 장세가 7월 내내 계속 좀 이어지고 7월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도 계속 뭐 IT, 자동차, 제가 계속 전차, 뭐 두 개의 심장 이런 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이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시장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주들의 낙수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네. 지금도 종목 장세 안에서 대형주보다는 그런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오늘 현대차 지금 뭐 피크아웃 얘기 또 벌써 나오잖아요. 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벌써 이제 정점을 찍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기는 힘들 거다 이러면서 현대차 주가 막 빠지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성우 하이텍이 10% 넘게 또 올랐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 대형주
대형주들보다는 시세 탄력이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시세가 이제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모든 종목 매매를 다 수익률 게임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상황 자체가 무겁게 움직이는 이제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중대형주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좀 수익을 내기가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그런 종목들을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좀 중소형주, 중대형주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대형주지만 좀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 네. 있거든요.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거든요. 맞습니다. 단기 고점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이 에코프로 그룹주는 시가총액이 지금 두 개 합쳐서 지금 50조가 넘어요. 네. 거의 뭐 60조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워낙 소형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시총이 이렇게 무거운 그러니까요.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관심이 워낙 이쪽에 이제 많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킹코프로, 백코프로 뭐 온갖 지금 별명이 지금 다 붙어가지고 어제 오늘 뭐 한 2, 3일 동안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지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결국은 30만 원을 못 뚫고 오늘 딱 지금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장중에 잠깐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섰지만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살짝 좀 밀리면서 주가가 이제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다른 어떤 소재 종목들, 전기차 종목들보다 강하게 좀 올라온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까 뭐 CPI 지표 확인하자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실적을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눈치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출회가 좀 되면서 좀 쉬고 있다. 이걸 뭐 단언해서 고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좀 비겁하게 사실 요즘 증권가에서 에코프로 밸류에이션 못하겠다 손들었거든요. 저도 사실 에코프로 이게 결국 이제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시장이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뭐 2025년, 2027년에 이만큼 성장하니까 주가는 어디까지 간다 그런 단계를 이미 한참 넘어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이 이제 수급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매크로 이슈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MSCI 지수 이제 편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급격하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숨고르기,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한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이 변동성에 잘 유의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7월 6일에 편입했던 일주일도 안 됐어요. TCC 네. 스틸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한 일주일 만에 30% 수익률을 그렇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홀딩할까요?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성우하이텍, SL 막 연이어서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성우하이텍 후속주로 여러분들께 이제 TCC 스틸을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또 3, 4거래일 만에 오늘 오전에 TCC 스틸이 주가가 거의 17% 가까이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목표가 뭐 46,000원 시원하게 지금 뚫고 올라갔고 오늘 네. 최고가 대비하면은 한 30% 가까운 지금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제 부품주라고 보기에는 사실 이제 워낙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좀 커져 있어요. 지금 조 단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연초 대비하면은 거의 뭐 5배, 10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제 수혜주, 특히 이제 니켈 도금 강판과 관련된 이제 독점적인 이제 공급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트 위치가 아무래도 이제 직전 고점을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오버슈팅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는 종목이 이제 더 잘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익절 가격을 제가 말씀드렸던 한 46,000원 정도를 익절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빠지지 않는다면 계속 좀 끌고 가는 전략. 화신이라든지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 계속 뻗어가고 있잖아요. 다만 맞아요. 이제 자동차 업종이 약간 좀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어제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 익절 라인만 여러분들이 좀 잘 설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CC 스틸은 오늘 시원하게 목표가 달성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51,000원대까지 뚫었었는데요. 일단 익절가를 한 46,000원대로 두고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TCC 스틸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필옵틱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6월 30일에 편입했던 필옵틱스인데
계속해서 지금 종목 리뷰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장에서도 강하게 상승하면서 필옵틱스가 무려 80%가 넘는 지금 수익률이 네. 났습니다. 계속해서 익절가를 높여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번 주 들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필옵틱스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틀 뒤에 이제 필에너지가 상장될 거기 때문에 필에너지 상장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리뷰해드릴 때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으니까 한 2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중 고점이 21,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보내주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차익 실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때는 오늘 장중에 2만 원 어쨌든 뚫었잖아요. 강하게 한번 좀 슈팅이 나왔고 불과 이게 지금 필옵틱스 소개해드린 지가 뭐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2주도 안 됐거든요.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수익률이 벌써 지금 80%가 넘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한 거다. 필에너지의 어떤 공모 흥행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필옵틱스가 이제 부각이 좀 됐던 거기 때문에 19,000원 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원하게 차익 매도하시고 또 후속주 공략 또 열심히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후속주를 또 집중하셔가지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원하게 이 필옵틱스 이제는 수익을 실현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 일단은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수익을 좀 이을 수 있을 만한 후속주도 원샷 스페셜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2차 전지일까요? 네, 2차 전지 이제 자동차 쪽에 시장 잘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하는 것처럼 시장도 잘 안 변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7월 말까지는 어쨌든 전기차, 자동차, 반도체 계속 좀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69,400원 현재가로 탑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나기술 요것도 계속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필옵틱스도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지만 하나기술도 오늘 10% 넘게 급등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확실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2차 전지 이제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서고 있어요. 결국은 수주가 이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늘어났던 이제 수주 실적이 이제 실제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아무래도 그동안의 소재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 장비 기업들이 정말 이제 기지개를 좀 켜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오히려 실적 시즌의 소재 종목들보다는 장비 종목들에 대한 이제 전망이 조금 더 밝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탑 머티리얼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이제 2차 전지 스타트업들을 주요 이제 고객사로 좀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2차 전지 쪽은 설비 투자 경쟁이거든요. 누가 이제 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얼마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좀 달라지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뭐 훌륭한 기업, 위대한 기업 뭐 이런 이제 기업의 반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맞아. 전기차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LG 엔솔, LG 화학이 지금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또 자본 조달해서 또 공격적으로 막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SK 온도 유상증자 해가지고 지금 설비 투자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미래를 위한 시장 이제 주도권을 좀 빠르게 좀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라인을 많이 깔고 그 라인에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 이제 제조 장비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입는 거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하나기술 같이 이렇게 이제 턴키 방식으로 대규모 수주가 나온 기업들이 먼저 이제 강하게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NT라든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코인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전고점 이제 돌파에 대한 시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탑 머티리얼도 턴키 방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턴키라는 얘기는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키를 이렇게 주는 게 턴키예요. 그러면 내가 키만 꽂아가지고 돌리면 바로 이제 가동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공정을 이제 다 책임지고 장비들을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바로 이제 턴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런 이제 제조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수주가 이제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만 이제 탑 머티리얼이 매출액이 한 630억에 영업이익 118억 흑자가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올해는 아마 수주가 더 늘어났을 거고
최근에 6월 9일 날 695억 원 규모의 이제 장비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거든요.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630억 매출액이 인식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6월 9일 날 수주한 게 695억이니까 작년 1년 매출보다도 더 큰 규모의 장비 수주 이제 공급 계약이 나온 거예요. 하나기술하고 거의 비슷한 스토리로 지금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연간 한 500억 규모의 이제 전극 생산 능력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주로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를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니켈 말고 하이만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만간이 하이니켈에 비해서 가격과 이제 안전성이 조금 이제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만 하이만간과 관련된 이제 전극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가 탑 머티리얼이다 보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LFP 배터리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장비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상승세가 좀 돋보였던 그런 기업이 탑 머티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미 지난 2월, 3월 달에 이 종목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이제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다가 최근에 고점 대비 이제 조정을 쭉 받고 서서히 이제 바닥권 좀 턴어라운드가 좀 되면서 가격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단계니까요. 뭐 허리 정도 부분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아주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허리 정도 부분에 이제 눌림목 공략을 좀 해가지고 전고점까지 또 강하게 슈팅이 한번 좀 들어오는 거를 공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탑 머티리얼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의 장비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어떤 섹터일까요? 네, 말을 제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침이 자꾸 튀어가지고 방송에 침 튀기는 격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속도 조절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반도체 종목이에요. 52,300원이 현재가로 SNS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정은 이제 미세 공정,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EUV 공정, 나노 공정 얘기 많이 하죠. 이제 3나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2나노, 2027년에 1.4나노 지금 양산을 하겠다는 거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전공정은 결국 미세 공정이 미세 패턴이 얼마나 이제 얇게 작게 쪼개느냐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후공정은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어드밴스 패키지라든지 이런 쪽 후공정이 이제 고도화 얘기가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 두 가지에 이제 걸맞는 종목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편입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월요일 날 해드렸던 무료 방송 꼭 다시 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ISC가 급락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ISC가 급락했는데 오늘 ISC가 20% 넘게 맞아요. 급등했어요. 급등하고 제가 결국에는 이런 이제 M&A와 관련된 이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물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해외 쪽 매출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ISC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러버소켓 방식을 더 지금 많이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빠졌을 때가 절호의 매수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ISC, TFE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사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STI 같은 이런 리플로우 장비 종목들을 좀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HBM3 관련된 수혜줄도 이제 뻔한 거고요. 전공정의 이제 미세공정, EUV 공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동진 세미캠이 한 6, 7% 정도 올라왔거든요. 물론 동진 세미캠이 뭐 CNT 도전제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겠지만 EUV에 들어가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양산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SNS도 마찬가지예요. EUV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펠리클, 블랭크 마스크 이런 거 이제 국산화를 이제 진행을 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6월 중순까지 정말 쉬지 않고 꾸역꾸역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6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5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고점 대비 20% 밀렸다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지금 저점이 잡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세공정과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로 SNS텍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V 공정 이제 펠리클이 또 중요한데요. 이게 결국은 뭐 포토 마스크, 그다음에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이런 것들이 노광 이제 빛을 쬐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아주
짧은 파장에 이제 극자외선을 이제 쬐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패터닝을 이제 그리는 건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광 장비는 ASML이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재 쪽도 거의 일본 쪽 기업에 의존을 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포토레지스트도 마찬가지고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이제 펠리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일본 걸 이제 가져다 쓰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너무 한쪽에서 이게 물량을 좀 받아오다 보니까 이게 공급사를 한쪽에만 치우쳐서 했을 때는 상당히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 국산화 이제 붐이 일어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좀 급증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파헤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와 맞물려 있는 기업이에요. STI도 그 문화변 진공 이제 리플로우 장비를 이제 국산화했다는 이슈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좀 지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SNL텍은 이제 전공정에 특히 이제 노광 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와 부품들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성과 계속 이제 동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핵심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수가 됐으니까요. 현재가를 이제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 전고점 딱 6만 원 정도 목표가 좀 잡아보고 손절 가격은 4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반도체 종목 내에서 SNS텍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7,000원입니다.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달달한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